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블룸버그에 올라온 전세계 최고의 쇼가 탄생했다는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에 최종회에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넷플릭스 주간 순위에서 흑백 요리사가 3주 연속 전세계 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며 이슈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주 연속 1위를 하니 지금에 와서야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중요하고 미국이 순위 집계 방식까지 바꿔가면서 미드 순위를 올리기에 기를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조건 순위가 나와야 기사화되고 그 기사들은 이 컨텐츠들을 시청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블룸버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리얼리티 시리즈에 대한 최신 배팅은 또 다른 엄청난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요리 경연대회 흑백 요리사는 영화가 아닌 타이틀의 글로벌 주간 TV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각본 없는 12부작 쇼는 100명의 셰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백수저는 미슐랭 스타를 받는 등 많은 곳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흑수저라는 태그가 붙은 약자 셰프와 경쟁합니다.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화요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 우승자는 흑수저 권성준으로 별명은 나폴리 마피아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의 백수저 최종 후보자 중에는 켄터키 루이빌 등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도 있습니다. 이슈의 인기는 온라인에서 화제, 밈,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한 셰프들의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슈에 참여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예약이 급증했고 이슈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식당 모수의 안성재 셰프와 한국 음식업계 거물 백종원이라는 두 명의 유명 심사위원의 해설은 열정적이고 때로는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주며 쇼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각본 없는 한국 쇼의 성공은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데이트 리얼리티쇼 솔로 지옥과 피트니스 경연쇼 피지컬 백과 같은 여러 글로벌 히트 시리즈에 이어 한국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새로운 제목을 늘리고 있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좀비 서바이벌 시리즈 좀비버스부터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경연 프로그램, 위험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토크쇼 시리즈까지 다양한 각본 없는 쇼 라인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음식 산업이 다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셰프들에게 좋은 환경이 됩니다라고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고급 레스토랑인 채도트의 셰프 겸 오너인 참가자 최연석이 말합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다음은 흑백 요리사 최종회를 리뷰하는 영국 유튜버 영상에 달린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는 더욱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폴리를 상대로 너무나 기본적인 요리를 만든 것과 같은 요리를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매우 편리한 적이며 요리대회 결승전 출자나 마스터가 되기 위해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쇼 관람을 마쳤어요. 파스타맨 대신 피날레에서 트리플 스타 대 에드워드 리였어야 했습니다. 준결승전은 결승 대결인 것 같습니다. 트리플 스타 에드워드 리 셰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셰프였습니다. 그들은 창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즌2가 있다면 이 쇼의 제작자가 심사위원을 더 추가하여 객관적이기를 바랍니다. 시즌2를 만들거나 더 이상 일본과 미국이 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쇼를 망칠 것입니다. 이 쇼 요리쇼를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몰아서 봤는데 너무 빠져들었어요. 아마 곧 다시 볼 거예요. 저는 레스토랑 챌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순위를 차지한 팀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요. 현실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피아가 두부 챌린지에 참가했다면 결승에 진출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승에서 에드워드 리와 트리플 스타가 맞붙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결승 진출자들이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풀코스 요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부 챌린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천재성과 창의성을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가 우승한 이유는 이해합니다. 결승전에서 에드워드 리가 창의적이었지만 마피아의 요리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에게 에드워드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저는 마피아도 진정으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에드워드를 1위, 트리플 스타를 2위, 마피아를 3위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쇼는 동양적 세계관에서 공정성과 균형에 초점을 맞춘 한국 보드게임 바둑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우승자를 뽑을 때는 단순히 흑백의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장 셰프가 팬트리를 오가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피지컬 백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특히 챌린지 등에서 훨씬 더 잘 실행되었습니다. 최종 우승자 형식은 꽤 명확합니다. 후수저가 이겨야 합니다. 11화 두부지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주요 재료 선택은 시간과 탈락에 대한 압박 속에서 모든 사람의 창의성을 짜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훌륭한 공연이었고 심사도 공정했습니다. 이 쇼는 정말 대단했고 모든 에피소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대담한 요리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의력과 의지로 돋보였고 혁신에 대한 저의 표를 얻었습니다. 반면 나폴리 마피아의 접근 방식은 경계를 허물기보다는 기존 기법에 의존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역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시청자들의 참여를 지속시켰으며 에드워드 리의 예술성과 용기 있는 재능이 그를 이번 시즌의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에드워드 리의 예술성이 1위를 차지할 자격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쇼는 정말 대단했고 모든 에피소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두부 챌린지가 실제로 2명의 셰프가 쉬지 않고 끝없이 두부 요리를 요리하는 마지막 챌린지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행력, 맛, 창의성을 모두 시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두부 챌린지가 실제 마지막 챌린지보다 더 재미있고 긴장감 있게 시청했습니다. 이 쇼의 영국 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쇼에 완전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 쇼는 오징어 게임보다 몰입감이 있습니다. 저는 요리지옥 라운드가 마지막 2 참가자까지 남은 8명 참가자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라운드에서 싸운 7명은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 3시간 이상 요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길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쇼, 요리하는 또라이가 확실히 제일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입니다. 정말 멋진 쇼네요. 옛날에 아이언 셰프와 같은 요리 쇼는 많지만 이건 전통적인 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쇼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도 이 쇼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영국 반응은 최종 승부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재밌습니다. 어쨌든 서양인들도 감정이입시키며 몰입하게 만드는 이 쇼는 확실하게 성공한 쇼가 된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